실화.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 (20하고도) 몇 년 전, 언니와 내가 둘 다 초딩이던 시절에 그때 집에 놀러와서 무서운 얘기하고 놀던 언니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써볼까 합니다. 근데 막상 쓰려니까 기억이 갑자기 좀 끊겨서 당황스럽네요. 이야기한 언니 친구의 큰엄마가 결혼하시기 전에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집은 서울이고 발령이 지방으로 나서 방을 얻어 혼자 출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지방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암튼 그렇게 동네에 재봉 공장도 있어서 공장 직원들이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들끼리 말이죠. 기와집 몇 채로 구성된 주인집에서 방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방 사람들은 다 공장 다니는 여자들이었는데 큰엄마는 바로 옆방에 사는 아가씨랑 친하게 지내게 됐답니다. 그때 큰엄마보다 훨씬 어린 18, 19? 아무튼 고등학생 정도 나이였다는데 그때는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안 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였죠.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싹싹해서 주인집에서도 유난히 그 아가씨를 귀여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로 집에서 갖고 온 반찬도 나눠 먹고 청소며 빨래도 도와주고 쉬는 날 밤엔 같이 자면서 수다도 떨고 마치 친자매와도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가씨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다네요. 왜냐하면 아가씨에게 애인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 상대는 아가씨가 다니는 공장의 주임이었다고 합니다. 주임이라야 뭐 이제 갓 군대를 제대한 총각이었지만 얘기 듣던 당시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고 막 아저씨라고 그랬다는데 그 주임이란 사람은 그 공장 사장의 조카였던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암튼 그 주임은 잘생기고 또 친절한 성격이라서 공장의 프린스 격이었다는데 그 아가씨와 사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둘은 나름 몰래 사귀었지만 몇몇 눈치챈 사람들 때문에 다른 여공들한테서 눈총도 받고 괴롭힘도 당했다는데 그 남자가 대놓고 그러지 말라고 감싸주고 일도 도와주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더욱 그 아가씨는 그 주임에게 빠져들고 말았죠. 주임이 매일 자취방 앞으로 퇴근하면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큰엄마도 그 주임을 봤다고 하네요. 시절이 시절이었던지라 그 당시에 연애를 하면 당연히 결혼하겠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하던 그런 게 있어서 아가씨는 시집간다고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부끄럽다 막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임이 공장에서 전혀 보이질 않더랍니다. 대충 여쭤보니 어디 출장을 갔다고 그러길래 바빠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갔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아가씨는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고 있었지만 일주일이 다 되도록 그 주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모른다거나 아마도 바쁘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자세한 대답을 안 해주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행방을 잘 모르던 차에 그 아가씨가 우연히 물건을 받아가려고 온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걸 지나가면서 얼핏 듣게 되고 그 주임의 행방을 알았다고 합니다. 주임은 서울에 장가를 들러 갔다는 겁니다. 대충 듣기로는 서울에서 선을 받고 아가씨도 잘 사는 집 딸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아가씨는 쓰러져서 울어버렸죠. 둘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었고 마치 얼른 날 잡아 결혼할 것처럼 굴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도망을 가서 부잣집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버렸다니 배신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정신 차려라. 저놈이 뭐가 아쉬워서 너처럼 가난하고 형제들 줄줄 딸린 시골집 딸한테 장가를 들겠느냐. 처음부터 널 갖고 놀려던 거였으니 그만 잊어버려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 접고 잊으라는 의미에서 해준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아가씨는 그 말에 더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 아가씨는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하면서 들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큰엄마는 아가씨가 안쓰러워서 죽도 끓여주고 그만 잊어버려라.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다독다독 챙겨주고 도와줬지만 아가씨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여전했는데 큰엄마는 그래도 워낙 명랑한 애니 금방 털고 일어나겠지 하고 밥상을 차려서 울다 잠든 아가씨의 머리맡에 놔두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 큰엄마를 그 아가씨가 깨우더랍니다. 언니 하고 말이죠. 그래서 큰엄마가 잠결에 깨서 보니 그 아가씨가 옷도 싹 갈아입고 보따리에 가방까지 싸서는 방에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엄마가 얘, 너 어디 가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가 차분하게 그만 가보려고 한다고, 공장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 보기 싫어서 몰래 가려고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때 큰엄마께서는 아가씨의 간다는 소리가 당연히 고향집에 내려간다로 들으시고 그래도 그렇지 이 시간에 기차가 있겠냐,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고 잡았지만 아가씨는 아니라고 됐다면서 그렇게 총총거리며 나갔다고 합니다. 언니, 건강하셔요. 잘 있어요. 하면서 대문을 나서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섭섭해서 어쩌냐, 조심히 가라 하고 속으로 되뇌이고는 큰엄마는 다시 들어와서 잠을 다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영 찝찝한 기분으로 주인집에 그 아가씨가 밤에 나갔다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갔다 와서 얘기하자 싶어서 그냥 학교로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죽었다고 말이죠. 아가씨는 방에서 목을 맸다고 합니다. 그 말에 큰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가씨 방으로 가보니 이미 아가씨의 시신은 내려서 천에 덮여 있는데 그 문 옆에는 간밤에 본 보따리며 가방이 고스란히 있더라는 겁니다. 경찰의 말로는 아가씨가 목을 맨 지 하루는 넘은 게 아마 못해도 어제 저녁이나 밤에 목을 맨 것 같다는데 혹시 무슨 소리라도 들은 사람이 없느냐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묻길래 그러자 큰엄마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아가씨는 고향을 내려가겠다며 새벽에 나한테 인사하러 왔었다 하고 막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말로는 시신의 상태나 줄이 매어진 목 상태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새벽은 아니고 최소한 전날 자정 이전에는 목을 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곤 혹시 꿈에 와서 인사하고 간 거 아니냐고 오히려 큰엄마를 귀신 본 사람 취급을 하더랍니다. 큰엄마께서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나가는 뒷모습도 봤다고 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 하고 속으로 그때야 납득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 어슴푸레한 새벽에 대문 밖 바로 앞에 마치 이 아가씨를 기다린 듯이 서 있던 까만 그림자 생각이 나면서 정말로 이 애가 저승사자를 따라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어쩜 그리 마지막 인사를 담담히 하고 갔는지, 왜 그 나쁜 놈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을 해봐도 마음이 너무도 짠하시다고 합니다.
언니, 건강하셔요. 잘 있어요.